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제 네. 단독 처리가 됐고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겠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탄핵하겠다고 검찰총장 얘기해놓고 네. 역풍이 부니까 네. 나 이것이 아니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민주당을 길들이려면은 네. 국민들이 여론으로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을 이렇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이것 아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만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 네. 내가 또 헌법 공부를 하잖아요. 헌법 제 네네. 65조를 보면은 네. 공무원을 네. 탄핵을 할 때는 네. 중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핵심의 키워드는 뭔지 아셔요? 직무. 예를 들어서 네. 검사를 탄핵할 때 네. 이 사람이 주민등록법 위장 전입을 했다. 네. 이건 직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네.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검찰 내에서 자기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요? 뭐 자기 조직 내에서 감사를 해서 직무감찰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 주의를 주든가 네. 뭐 징계를 주든가 하는 사안이지 국회의원이 네. 탄핵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직무와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전에 임성근이 탄핵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네. 어떤 김명수 대법관이 네. 대법원장이 저쪽에서 탄핵하려고 하는데 네가 재물이 좀 대줘. 근데 그게 탄핵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다음 네. 또 누구예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인데 9대0으로 끝났잖아요. 왜? 기각이 직무와 됐죠. 관련성이 네.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탄핵을 했어. 네. 근데 탄핵이 안 되면은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6개월 동안 일을 못해서 네. 막 물난리라고 난리가 났을 때도 일을 못했는데 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을 때 탄핵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책임을 원래 민주당 이재명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네. 이렇게 요청한 데가 져야 되는데 왜 민주당은 탄핵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나요? 책임이라는 걸 모르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이가 한 말 했죠. 네. 일단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법이면 문재인 때 당연히 했었겠죠. 그때는 뭐 3권 분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그냥 문재인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 방이면 끝났죠. 네,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때도 안 한 법을 지금 통과를 시킨다. 이거는 명백히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방탄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까지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명백한 거 아닙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방탄의 짓이죠? 끝판왕이 네. 자기 수사한 사람을 네. 탄핵한다는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정말 지저분한 그러면은 것 같아요. 이 탄핵은 네. 뭐냐? 아까 얘기한 처럼 네. 헌법 제 65조를 네. 위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당이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법 위반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를 했죠.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명 탄핵하는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당하면은 어떻겠냐? 당신들은 그렇게 뭐 견딜 수 있겠냐? 이렇게 저 얘기는 견뎠죠? 뭐냐? 네. 헌법을 민주당에서 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어겨요. 예, 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네. 공직자를 네. 자기가 방패용으로 탄핵을 찾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 제 65조를 위반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으니까 위헌 정당이 아니냐? 네. 그래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네.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권 분립이니까 누구한테 있겠어요? 의회를 견제하는 네.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정부는 어떤 부서가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는 부서가 어디겠어요? 법무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님 이렇게 자꾸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네. 헌법을 어기는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 주세요.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그거 아니요 그러면은 또 한동훈 장관도 그럼 아니요 말고 그럼 되잖아요. 민주당처럼. 근데 왜 한동훈 장관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한테 피해가 가고 필요 없이 모든 정쟁으로 날이 새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런 뭐 탄핵이라든지 이거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이 가볍게 아무 때나 남발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됐던 그 정당이 하나가 있잖아요. 통진당이라고. 통진당. 해산이 네. 됐잖아요. 네네. 지금 민주당은 그건 거의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네. 이게 통진당은 이념 위주로 가갖고 이제 위헌정당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위헌을 어떻게 하냐? 네. 헌법에 이렇게 부패, 그 다음에 직권남용 혐의로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네. 자기 수사하는 사람을 막 탄핵하고 있어. 그러면은 수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명백하죠. 이재명 때문에 하는 일들이다. 모든 게 이 법안 발의, 그래서, 악법 폭주, 탄핵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이가 이재명 때문이다. 자기 살라고 네. 목숨 걸고 이렇게 모든 정치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인재영입 위원장 맡아서 네. 정진상의 경기동부연합의 계보들을 네. 입에다 자꾸를 단 대가를 네. 주려고 해놓은 거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거리가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를 받다 마다 이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지금 하도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성을 상실했나 봐요. 지금 또 헛소리를 했는데 이 송영길 이 사람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건방진 놈이 뭐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 뭐 정치를 후지게 한다. 뭐 이런 발언들을 퍼부었고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보다 2살이나 어린. 저는 저 여자 처음 봤어요. 유정주라는 의원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또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건 너라고 정말 수준 낮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네. 이 모든 게 이재명을 향해서 네. 이렇게 구애 행동 아니에요? 그쵸. 저 이제 공천 주세요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개딸들한테 저 이뻐해 주세요. 이제 하는 거고. 네. 과거에 민주당의 전통은 네. 권력 가진 자한테 저항의 미학에서 개기는 게 네. 민주당의 어떤 위대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정주로 듣보자 국회의원들도 막 이재명한테 막 구애를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야,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쪽팔리는 정당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저 어디서 저 여자를 봤더니 그 국회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아니 정말- 실내 국대 복도에서 자전거 왜 타요? 그러니까 몰상식한 거죠. 저런 사람들이 아마 개딸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수완박을 하기 위해서 꼼수 탈당을 했다가 이제 복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막말을 퍼볼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법빌한이라고 했어요. 응? 법빌한. 법 빌어먹는 한동훈이라고. 참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가 문제가 있어. 송영길이도 변호사고 네. 다 이런 법조계가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네. 나는 중병에 걸렸다 네. 이런 느낌이 드네. 아니 한동훈이한테 네. 어린 놈 건방진 놈. 송영길 이 양반은 37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다음 47살에 네.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50살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대고 막 어린 놈 건방진 찾으면은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어린 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얼마나 저 꼰대스러운 발언입니까? 나이 가지고. 이런 그때 욕할 때 보니까 증오, 분노의 배출구. 그래서 정치가 네. 분노나 증오의 배출구에서 정치를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사료로 만들면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공천 한번 더 받으려고 자전거 실내에서 타고 다니는 어떤 여자가 나와서 네. 그런 정치에 이렇게 편승을 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에 편승을 해야지. 이런 데다 편승하면서 국회의원이란데 이런 거 세비 주는 건 너무 아까워 나는.
그렇죠. 그리고 저런 발언들은 뭐 사석에서나 편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장관이라는 직위가 있고 뭐 전 의원, 뭐 시장까지 했던 정치인의 그 직위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어떻게 근데 뭐 어린 건방진 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예. 저질이고 뭐냐면 네. 어린 놈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물병이 있으면은 던져버리고 싶다. 머리에 던지겠다 이게 옛날 전라도 말로 네. 하여튼 저 맞박을 까버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송영길, 이 사람은 한동훈 장관한테 뭔가 그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10살 어린 한동훈 장관한테 그 금수저다, 타워필리스, 정말 비싼 집에서 살고 나는 뭐 4억짜리인가? 그 전세에 살고 4억 있다. 3천짜리, 아니 4억 5천 전세 살고 예. 한동훈이는 45억짜리 집에 산다. 그 이게 나는 여기서 뭘 봤냐면 갑자기 집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도대체? 요 김남국이 그 구멍 뚫린 운동화나 박원순이의 뒷곱 찢어진 구두를 생각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대 자산가였죠. 그렇죠. 아니 그 뭐지 한동훈 같은 경우는 부인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송영길이를 어릴 때 좀 네. 알고 있는 처지라 네.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네. 솔직하게 네. 국회의원 송영길 5번 했잖아요. 5선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4년씩 20년 했잖아요. 네. 이게 억대 연봉을 20년간 받았잖아요. 이게 억대 연봉 네. 외에도 국회의원이 뭐예요? 막 그 모금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거둘 수 있고 출판 기념해서 책도 막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 노영민인가 이 사람은 국회에서 책 팔아먹어 가지고 그 돈 세는 기계 갖다 놓고 막 셌잖아요. 네. 아니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이렇게 했어. 네. 그리고 시장도 인천시장 한 4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막 업무 추진비도 많고 막 하면은 한 4, 5년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수원에 들어가셔도 변호사였으니까 다 네. 돈 주거든요. 돈을 꽤 그러면은 많이 벌었을 텐데. 이렇게 20여 년간을 억대 연봉자로 살았으면은 네. 내가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탕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랑입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아니. 그거 다 어디다 썼냐면은 돈 봉투 돌리고 베트남 놀러 가는데 다 쓴 거 아닌가요? 베트남 좋아하던데. 그다음에 또 옛날에 그 네. 광주에 NHK라고 네. 좋은 술집이 하나 있어. 좋은 술집이에요? 그 5.18 기념일 전날에 그렇게 거기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네. 이 자기가 네. 억대 연봉으로 20여 년간 세상을 대우받으면서 살아가지고 네네. 나는 4억 5천만 원지 전세 살아. 이 얘기는 뭐냐? 나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 뜬금없이 집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걸 집세 왜 얘기를. 성실히 사는 한동훈이하고 비교를 해놔요? 네.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내가 생각할 때 네. 뭔가 초조해가지고 원래 송영길이 이렇게 막대 먹은 송영길이가 아닌데 네. 저 한동훈이 10살 어려는데 4억 50억 45억이고 나는 4억 5천이네 그러면은 야 자랑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나는 송영길보다 나이도 많은데 난 4억 5천 전세 아니거든요. 네. 그보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 재산 2억밖에 없더만 검사를 그냥 뭐 수십 년 했는데 2억이요. 네. 그러면은 누구지 이런 송영길 화법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청렴하게 세상을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좀 비유가 좀 이상해져.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송영길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한테 그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닮고 싶어서 안경도 저런 비슷한 거를 따라 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을 그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 계양 을지역까지 물려주고 의원직을 물러나면서 그 지역을 바로 그대로 이재명한테 줬잖아요. 대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내가 계속 지켜주고 뭐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자꾸 이 이재명을 괴롭히는 한동훈이 미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그러니까 막말을 10살은 퍼부은 한동훈은 거죠. 타워팰리스 네. 살고 이런 경우도 다 뭐냐면은 개인정보 네. 를 유출시키는 건데 요번에 네.
막 돈 봉투 300만 원씩 20명한테 돌리고 막 이것을 해서 네. 돈을 못 모았는 모양이에요. 돈봉투를 그동안 또 많이 돌렸나 봐요. 저 선거 할 때마다 돈봉투 얼마나 돌렸나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옛날에 5.18 때 그 행사장에서 NHK 술값도 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런 송영길이 이제는 그 비례 신당을 창당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도 하고 있나 보죠. 예. 뭐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조국하고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랑 연대를 해요? 조국이요? 네. 아, 이거는 해도 이게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유, 아니 그다음에 그 위성정당 때문에 그게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희대의 악법은 다수당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네. 하여튼 꼴리는 대로 막 만들어 뭘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도 그걸 여야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위성정당의 책임이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민주당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그걸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조국과 송영길과 추미애가 네. 그렇게 해서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하고 선거법 개정 합의를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말은 네. 쟤네들 나오면 우리가 표가 뜯겨 이러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걔네들한테 그 국회 진입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껏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거겠죠. 막 이렇게 식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했는데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제 생각을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계속 막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죽하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가 옛날 민주당 이중대라 그래가지고 네. 초록은 동색 같은 편이었는데 네. 류호정이라는 이 양반이 그 송영길 어린 놈 발언에 대해서 인간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한동훈 장관보다 훨씬 더 어린 놈이 발끈도 했습니다. 이 류호정이 예, 어린 놈이라는 발언에 그 송영길 이 인간이 좀 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송영길이? 아니, 네. 또 이 사람도 네. 송영길한테 네. 인간이 좀 덜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유머와 위트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적 시각에서 네. 얘기를 해야지. 나이를 가지고 인간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뭐. 말할 수 있죠. 송영길 정말 인간이 덜 된 것 같잖아요. 지금 느낀 대로 이제 발언을 한 거겠죠. 인간이 좀 덜 됐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배워 먹었다는 거죠. 나이를 어디로 아니, 먹었느냐. 인간이 덜 된 거니까 네. 척추 동물이 아니고 무슨 뭐 조류라든가 뭐 무척추 동물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제 성인 인간이 안 됐다. 이제 아직도 어리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되게 저는 공감이 가요. 처음으로. 꼰대 정치를 증명했다. 이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웬일로 맞는 말을 했네요. 류호정이. 예전에 예. 민주당 따라당기면서 민주당 이중대 따라당기니까 쫄딱 망해갖고 진보당한테도 막 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는 저기하고 각을 세울래 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 국면은 저는 민주당과 진보 정의 민주노총 이렇게 한 패로 가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기타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저는 좀 다르게 보긴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지금 정의당이 또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어디랑 연대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조금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기는 네. 그 녹색당이니 어디 진보당이니 민노총이니 뭐 이렇게 1차 연대해서 네.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네. 야 우리가 나오면은 수도권에서 한 3% 가져가 불면은 네. 니네 죽어. 네. 그러니까 그 지분을 줘. 우리한테 한 10석 정도, 15석 정도 배분하면은 우리가 그 각 선거구마다 한 3%씩 가져가면 니네 지니까 네. 이 대가를 내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야합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했던 선거의 공식이에요. 왜냐? 네. 3% 갖고 캐스팅 보트를 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3%를 또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도 있잖아요. 누구? 하버드. 아 국민의힘이라고 얘기 안 해주셔서 국민의힘 저는 당원 좋겠습니다. 맞아 아직.
이준석이 지금 신당을 차리겠다고 했는데 류호정이 이제 거기에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는 원래 이제까지는 맞지가 않았어요. 이준석은 반패미였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약간 패미색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이 같이 한다? 뭔가 모순이 되지 않나요? 아니죠. 네. 생존이 등불 앞에 경각에 섰을 때는 네. 누구하고도 손잡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 수도권에서 2, 3%로 당락이 결정되는 어떤 형국이 오면은 반드시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당, 기타 이런 데는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해서 3%를 줄게. 네. 니네 다른 것을 내놔. 그래서 그 전주에서 강성이라고 예. 진보당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뭐냐면은 연대를 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냥 저는 이준석이 빨리 나가서 신당을 차려가지고 연대를 하든 지지고 볶든 말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당원이 한 명 줄어드는데. 한 명 줄어들면은 더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준석 때문에 탈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